이게 실화? 노천탕에서 벌거벗은 채로 곰에게 습격당한 전 프로레슬링 사장, 결국 숲속에서 새벽의 푸른 빛이 짙은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무렵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의 호화로운 별장. 계곡의 물안개가 몽환적으로 피어오르고 그 중심에 자리한 노천탕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고요한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안락한 공간과 태초의 자연이 맞닿은 그곳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완벽한 평온을 만끽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짙은 어둠의 경계선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섬뜩한 눈동자와 산처럼 거대한 검은 형체였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은 바로 굶주림에 지친 거대한 흑곰이었다.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이 한때 프로레슬링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안토니오 이노키는 벌거벗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야생의 포식자에게 무자비한 습격을 당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러나 피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 끔찍한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 수만 관중의 함성, 거구의 레슬러들이 뿜어내는 땀과 열기로 가득했던 링 위 세계의 정점. 이노키 씨는 그 모든 것을 지배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거대한 비즈니스가 움직였고 그의 목소리는 선수들의 운명을 좌우했다.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각의 링 안에서 그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대중의 열광을 창조해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지독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피로,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다는 오만이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는 결국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도망쳐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이 깊은 산속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사치이자 낙은 동이 트기 전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즐기는 이 누천 온천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잠시나마 통제라는 갑옷을 벗고 자연의 일부가 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각본 없는 야생은 가장 원초적이고 잔혹한 이빨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마치 유령처럼 나타난 흑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노키 씨에게 달려들었다. 굶주림에 번뜩이는 눈은 그를 사냥감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곰의 첫 번째 공격은 그의 오른쪽 어깨를 향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수십 개의 칼날이 동시에 살을 찢고 파고드는 듯한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관통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자신의 몸속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다. 한때 링 위에서 거구의 상대들을 전략과 힘으로 제압했던 그였지만 체중 200kg이 넘는 야생 흑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갓난아기나 다름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미끄러운 온천 바닥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으로는 중심조차 잡을 수 없었다. 곰은 피비린내에 더욱 흥분한 듯 그의 몸을 물고 탕 밖의 차가운 돌바닥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공기의 급격한 온도차,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곰의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가 뒤섞여 순식간에 그곳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졌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노키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레슬러 시절의 본능으로 곰의 가장 약한 부분인 눈을 향해 손가락을 찔렀다. 크락! 고통스러운 포효와 함께 곰이 잠시 주춤하는 찰나의 순간, 그는 축 늘어진 몸을 이끌고 탕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지륵 같은 어둠과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숲뿐이었다. 벌거벗은 채 피를 흘리며 그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성난 곰의 포효와 함께 거대한 몸집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따라오는 소리가 지축을 울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그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맨발은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에 찢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온몸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온몸이 찢기고 차가운 밤 공기는 상처의 고통을 몇 배로 증폭시켰다. 과도출혈과 급격한 저체온증으로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곰의 추격은 어느 순간 멈춘 듯했지만 이제는 추위와 고통 그리고 절망이라는 더 무서운 적이 그의 목숨을 옥죄어왔다. 그는 결국 축축하고 차가운 숲속 바닥에 거대한 나무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화려했던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그가 쌓아올렸던 부와 명성.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대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깊은 숲속에서 한 마리의 짐승처럼 생을 마감하는가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예정된 시간에도 이노키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비서의 다급한 신고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조대는 처참한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천탕 주변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거대한 곰의 발자국과 함께 이어진 피자국은 깊은 숲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색을 이어가던 중 한 구조견이 덤불 아래에서 미세한 신음소리를 듣고 짖기 시작했다. 그곳에 이노키 씨가 있었다. 발견 당시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온몸을 셀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동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그는 헬리콥터로 긴급 이송되어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그는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며 링 위의 어떤 싸움보다도 처절하고 무서웠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연의 위대함과 공포를 동시에 뼈저리게 느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때 인간이 만든 가장 화려하고 인위적인 무대의 주인이었던 그는 가장 원초적인 자연의 무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해야만 했다. 이 믿기지 않는 사건은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피로 쓰인 충격적인 실화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